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3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야바이. 프로데 지진은 야바이. 멘짜揺れてる. 후쿠시마 원전 수조에 있는 방사성물이 일부 넘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튜버들의 구체적인 소득이 처음으로 파악됐습니다. 2019년에 1인당 평균 3,152만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위 1%는 연간 6억 7천만 원가량을 벌었지만 하위 50%의 평균 소득은 10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여자 배구에 이어서 남자 배구에서도 학교 폭력 사실이 폭로돼 선수와 구단이 사과했습니다. 먼저 폭력 사실이 알려진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 대해서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의 심정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죽지 못해 하루를 버티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초기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한 어머니는 피해자인 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 논의됩니다. 뉴스A,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난 지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일으키고 15,000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확하게 10년 만입니다. 규모 7.3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까지 이렇게 강한 진동이 전해졌고요. 주민들은 공포의 밤을 하얗게 지샜습니다. 먼저 한수아 기자입니다. 식당 안 집기들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욕실 안에서도 공포가 느껴집니다. 야바이. 프로데 지진은 야바이. 멘짜揺れてる. 선반 위에 올려뒀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위험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어젯밤 11시 8분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로 내륙과 비교적 떨어져 있지만 300km 떨어진 도쿄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진도 6강.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는커녕 기어가야만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지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진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막 책장에 넣어놨던 물건들이 다 쏟아져 나와 있고 그리고 욕조에 받아놨던 물들도 거의 반절이 사라진 상태여가지고 후쿠시마 지하철역은 수도관이 파열돼 물바다가 됐고 고속철도 신칸센 운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집 담벼락은 무너져 내렸고 산사태로 도로도 끊겼습니다. 90만 가구는 단전 사태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냥 몸이 공중으로 살짝 뜨는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지진은 심해에서 발생해 쓰나미는 없었습니다. 진앙이 바다 쪽에 있었다는 게 이번 지진의 다행인 점이죠. 일본은 이제 내진 설계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본진이 이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일본에선 오늘 오후에도 규모 5.2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번 지진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었다고 일본 기상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10년 전 같은 쓰나미는 없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지금 어떤 상태일지 여전히 걱정스럽죠. 다 쓴 핵 연료를 저장하는 수조가 있는데요. 이 중에 5곳에서 물이 넘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 폭발 사고로 15,000명 넘는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만인 어제 남서쪽 지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당시엔 깊이 24km 지점에서 일어났고 이번에는 약 55km 지점이었습니다. 한 피해 지역 주민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연상될 만큼 흔들렸고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震度的には1階だったのでうちだと1階でもあれだけ揺れたら多分似てるような感じ.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10년 전 대지진과 연관됐다고 설명합니다.
で、今回の地震は平成23年、2011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の余震と考えられます。 후쿠시마 원전이 걱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現時点ではいずれも含めて異常なしというふうに承知をしております。 그러나 오늘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 제2 원전 5곳에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수조에서 물이 넘쳤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는 넘친 물은 방사능 오염수가 아닌 일종의 냉각수로 외부로 유출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쓰나미 우려로 고지대로 대피하는 주민이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일주일 내 추가 강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여자에 이어서 남자까지 배구계가 학교폭력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피해자의 증언이 매우 충격적인데요. 또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지는 형국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글입니다. 프로 배구 선수로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노래를 부르란 요구를 거절하자 고환 봉합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게 맞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OK금융그룹의 에이스 송명근과 주장 심경섭, 은퇴한 배모 선수까지 모두 3명. 부적절한 충돌이 있었다는 구단의 어정쩡한 사과문으로 비난이 더 거세지자 오늘 송명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되고 보니 그때 행동이 얼마나 심각하고 나빴는지 처절하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를 겨냥한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중학교 시절 빨래 등 온갖 잡일을 시키고 폭언 폭행을 일삼았던 겁니다. 이들을 배구계에서 영구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이틀 만에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가해자 편을 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 글도 논란입니다. 이재영의 일부 팬들은 한참 지난 일을 왜 이제야 폭로하느냐는 주장으로 배구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가해 선수들과 소속 구단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구단이 사과한 내용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OK금융그룹 송명근, 심경섭으로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는 사과 문자를 받자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막무가내 전화로 끝낼 일이 아니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사과 문자에서도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가해 선수 편을 드는 구단의 대처도 피해자와 팬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인정한다는 입장문에서 송명근이 당시 수술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과했다는 구단의 해명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가해자 본인도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피해자는 수술비는 전액 학교에서 지원됐고 송명근의 부모로부터는 보험금으로 나온 통원 치료비를 받은 게 전부라고도 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 사실이 추가 폭로된 것도 가해자인 선수의 심리 상태를 우선하는 구단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프로분들이 학교 폭력을 했다 하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솔직히 큰 징계를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OK금융그룹과 한국생명은 이르면 내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장 정지 징계가 유력하지만 규정이나 전례가 없는 만큼 징계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외국인들이 길 가던 차를 막고 탑승자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나흘 만에 가해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가 사람을 써서 폭행을 사주한 거였습니다. 뭐 때문에 앙심을 품은 건지 배유미 기자가 그 전모를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 앞길을 막아서는 검은색 차량. 주변에서 모자를 뒤집어 쓴 외국인 남성들이 몰려들더니 흰색 승용차를 때려 부숩니다.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외국인 2명을 밖으로 끌어내 발길질과 둔기로 마구 폭행합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가해자들은 이미 도망친 상황.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그제 인천과 평택의 모텔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인 남성 6명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검거된 4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이 흰색 차량 탑승자에게 원한을 품고 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사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범격인 가해자가 하는 얘기가 이 작년에 불교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원한이 있었다고. 자신이 과거 피해자를 폭행해 처벌받은 걸 되갚아주려고 계획한 범죄였던 겁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가해자들을 모른다고 했던 건 폭행을 사주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범행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몸에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폭행을 사주한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외국인 등 5명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업소도 내일부터는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투명한 칸막이 안에서 춤을 추려는 지침에 업주들이 불만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영업 편의를 봐줄 수도 없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장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황희정 씨가 7개월여 만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집합금지와 해제를 반복하다 최근 12주 연속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도 내일부터는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8시는 넘어야 손님이 오는 업종 특성상 2시간 남짓 문을 열어 얼마나 장사가 될지 걱정입니다. 종업원들 다 그만뒀고요. 저 혼자라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 팀이라도 받아보려고 해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 문을 열지 않기로 한 유흥업소도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김기준 씨는 클럽에서 춤추기를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춤을 추려면 8제곱미터 간격을 지키라는 지침을 받고는 장사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3명, 4명밖에 춤을 못 춰요. 이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글을 이렇게 막아서 사람이 거기 손을 넘어가지 않게끔 하라는 이야기예요. 일각에서는 정부 지침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영업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시설인 유흥업소가 문을 여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당국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30대 남자가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사건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범행이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수법도 치밀했지만요, 범행 장소이기도 했던 방에서 휴대폰 넉 대, 또 데스크톱 컴퓨터가 석 대나 나왔습니다. 피해 아동은 범인의 휴대폰에서 오픈 채팅방을 수백 개나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 피해 아동 어머님과 인터뷰도 할 텐데요. 먼저 남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채팅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200개가 넘는 오픈 채팅방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봤는데 1:1 오픈 채팅방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남성은 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 외에 다른 휴대전화 2대로도 피해 아동과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컴퓨터가 3대가 있고 핸드폰이 3대로 지금 돌려서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경찰도 오픈 채팅방을 이용한 추가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집에서 휴대전화 4대와 컴퓨터 3대를 확보해 인터넷 접속 기록과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정말 자식 키우기가 두려운 세상입니다. 저희가 피해 아동의 어머님을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어머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아이 상태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인지 저에게 미안해서인지 괜찮은 척은 하지만 예. 불안한 감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예. 제가 데리고 밖에 나가봤는데 예. 그 가해자 인상착의하고 비슷한 그것만 봐도 이렇게 피하는 걸 보면 가슴이 참 먹먹하고 많이 아픕니다.
자, 지금 쏘카 측은 직원이 규정을 잘 몰랐다는 식으로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건 당시 6일과 7일 사이에 굉장히 절박하게 범인 정보를 요청하셨는데요.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경찰 측에 정보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경찰 측에서 쏘카 쪽에, 전화를 했지만, 영장이 없으면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하여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쏘카 측에 한번 민원을 상담을 해서 내 새끼 좀 찾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직원분들한테도 본인이 결혼을 해서 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내 자식이 낯선 남자 차에 타서 갔고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니 제발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똑같은 대답만 들어서 네.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쏘카가 사과문을 냈는데요. 이 사과는 수용을 하시는지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언론에 나오고 보도가 막 이렇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저한테 사과를 한 거지. 그럼 영장을 넣었는데도 왜 안 해주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네들 직원이 지금 영장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휴무여서 영장이 들어왔어도 볼 수가 없다. 예.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전화를 해라라고 말을 해서 쏘카 직원들뿐만 아니라 과장이라는 사람조차도 규정에 대해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상담원들이 이 규정을 숙지를 하길 바라는지 저는 이 사과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경찰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을 했다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네, 초등 대응이 조금 많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답답하고 이래서 원망만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좀 강력하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빨리 내놔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만 해줬어도 조금 달라지는 게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범인을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만났잖아요. 그 점 때문에 이런 범죄마저도 아이 탓을 하는 악플을 보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이 30대 후반의 가해자를 만났긴 했지만 분명히 자기의 08년이라는 명칭을 새겨놓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이 30대 후반의 가해자가 들어왔고 이렇게 대화를 신청하게 돼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너무 저희 딸만 나쁘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 채팅방의 성격이 따님 말고도 다른 2008년생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아이들도 피해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 신분 노출이 될까봐 진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누구 하나 용기를 내서 이 저희 가족이 당한 황당한 쏘카스 대응과 경찰 수사에 개인정보법을 개정해달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제가 힘들지만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 걸 모른다고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죽지 못해 하루를 버티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자기가 지은 죄 반성하면서 회피하지 않고 합법적인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도 저희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네,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대상으로 3월 안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밀어붙이던 전국민 지급은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애매하게 봉합한 모양새죠. 김철웅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 측이 오늘 저녁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약간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 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회의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과 전국민 동시에 지급하려던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선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대신 지급 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9조 3천억 원 규모였던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러나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뒤로 미룬 것은 정부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이민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니 탓이요. 자, 누가 누구 탓을 합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네, 두 사람이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었고 당장 내일 TV 토론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하지만 내일 토론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3일 단일화에 합의한 후 내일과 25일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3월 1일 단일화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죠. 네. 그런데 자유롭게 토론을 하자는 금태섭 전 의원 측과 의제와 형식을 정하자는 안 대표 측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론의 시간, 장소를 못 정한 채 공개적으로 니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거부하고 있는 단일화 실무 논의에 즉각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실무 협상 내용을 거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원만한 단일화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해와 진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토론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기 싫은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조속한 실무 논의 재개를 통해 그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토론이지 실무 협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안 대표는 준비를 좀 하고 임하고 싶다는 거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토론하자 이거잖아요. 스타일이 다른 건데 이러다가 단일화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까?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것 토론의 방식뿐만이 아닙니다. 후보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같은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양측 모두 단일화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단일화라는 게 쉽다면은 누가 못했겠어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50대 0. 자, 뭐가 50대 0인가요? 재보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 민주당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 반면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없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결정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발언과 행보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서려면 당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의 명절 일정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인데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까지 내려갔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노역을 참배했습니다. 또 친노 친문 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는 데 같이 하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경기도 의정부에 가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문 전 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죠.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당원 비율이 0%니까 바꿔 얘기하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지지층인 보수층을 넘어서 중도층을 향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은 중도 우파라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서울시 공동운영을 제안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안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에 화답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선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안철수 대표뿐 아니라 금태섭 전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도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나 전 의원은 오늘 금 전 의원과 만나면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그래서 오늘의 열왕열왕은 취향 저격으로 정해봤습니다. 양당 후보들의 행보가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당원 비율의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요즘 캠핑이 인기인데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기적인 행태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얌체 캠핑족이 이번 뉴스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방파제에 텐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캠핑족들이 설치한 겁니다. 상당 기간 머문 듯 곳곳에 가재 도구와 빨랫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10일 됐어요. 서울에서 와갖고 따뜻하니까, 다른 데는 추우니까. 주민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캠핑족들이 공용 화장실 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가 하면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화장실 문을 잠그고 방파제 출입도 막기로 했습니다. 낚시 많이 오시니까 다른 학교 다 어떤 학교 텐트 치하고 인근 수변공원 주차장 절반 이상을 캠핑카들이 점령했습니다. 수변공원에는 텐트를 치거나 취사를 하지 말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몇 주씩 길게는 몇 달씩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최대 한 3년 이상 되신 분들도 제가 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무분별한 해물 채취, 낚시 이런 거 좀 조금 삼가해 주시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단속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캠핑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일부 시군은 주차장을 오토 캠핑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속이 안 될 바엔 차라리 이용료라도 받자는 겁니다. 어촌 왕법에 수변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또 법조항도 저희들 마련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기 몰이 중인 캠핑.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인기 유튜버들 돈 얼마나 벌까요? 국세청이 파악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상위 1%가 평균 6억 7천만 원 번다고 합니다. 물론 유튜버의 세계에도 양극화는 또렷하니까요. 남들 잘 번다고 막 뛰어드시면 안 되고요. 이현수 기자입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기반으로 1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 엄청난 조회수로 고소득을 올리는 채널이 늘었지만 신종 업종이란 이유로 정확한 수입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과세 코드를 신설한 결과 2,800여 명의 연수입이 87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3,152만 원꼴입니다. 이 가운데 상위 10%인 277명은 연평균 2억 1,6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상위 1% 고수익자 27명의 총 수입은 181억 2,500만 원으로 1인 평균 6억 7,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하위 50%는 1인당 연수입이 평균 108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들의 광고 수입은 유튜브 싱가포르 지점에서 외화로 받아 노출이 쉽지 않습니다.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전체 수익과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촘촘한 감시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으로 탈세가 없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해외 기업에서 누적된 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전 지구가 일회용품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마스크가 아름다운 섬나라도 뒤덮었습니다. 자, 어쩌면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플라스틱 팬데믹, 세계를 보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쓰레기를 줍느라 여념없는 사람들. 여기가 쓰레기장인지 해변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발리섬 남부의 아름다운 마을 푸타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Is Kuta Beach this morning. Plastic bags, a lot of straws from the cups.
지도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 남한 16배 크기의 북태평양 플라스틱 섬 더 트래시 아이슬입니다. 이 섬은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뒤덮은 해변. 지난해 바다에 버려진 것만 15억 개입니다. We see a lot of disposable masks on the beaches and around all the time. 코로나가 집콕 일상을 만들면서 일회용품에 담긴 배달 음식은 전 세계 어디든 필수품이 됐습니다. 태국의 한 예술가는 자가격리 2주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을 모아 전시했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In Singapore, we have seen over the circuit breaker a growth of more than 1,300 tons of plastic waste generated, mainly due to food deliveries and takeaways.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는 5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썩는 데는 500년이 걸립니다. 바다 위 플라스틱 쓰레기는 강렬한 햇빛에 노출돼 삭으면 온실가스인 메탄을 내뿜습니다. 또 플라스틱이 햇빛을 반사해 지구를 뜨겁게 만듭니다. 바다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먹이 사슬을 따라 인간의 몸으로 되돌아옵니다. 지금도 인간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I'm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plastic pollution on the environment. It's in the air, it's in our oceans, it's in our food, and also in our bodies.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5년 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98kg. 당시 세계 1위였는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서울 용산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에서 플라스틱이 분리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스틱 사용도 늘면서 국내 하루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Single-use waste skyrocketed, and we seemingly forgot about the plastics issue. There was a huge surge, lost a decade of progress in the last 9 months. 유리와 플라스틱 병에 담긴 코카콜라. 뚜껑 여는 소리만 들어도 청량감을 주지만 플라스틱 오염원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랬던 코카콜라도 종이병 콜라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콜라병 흔들듯 지구를 흔들면 거품이 흘러 넘치듯 우리도 그 재앙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세계를 보다 황아람입니다. 날씨도 연휴가 지나는 게 아쉬운가 봅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에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불면서 연휴 내내 하늘을 뿌옇게 덮었던 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대신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에 서울은 3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10도나 더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영하권 추위 속에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